레볼루ці오니부스. 우리는 이제 레볼루션 하면 혁명이라고 받아들이겠죠. 네. 이 당시는 그냥 회전. 회전, 물리적인 행성의 회전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왔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혁명이 된 거예요. 아, 재밌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어요. 유체역학은 근처에 가지도 못했는데 근데 흥미진데. 근데 너무 재밌어.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공포의 검은 가방 최창호 박사님. 보드카 그렇죠. 정답. 기억하시네요. 최창호 박사님의 후배. 그렇다면은 비슷한 것을 하셨다. 네. 지금도 비슷한 것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민태희 박사님 SNH 연구 소장님이십니다. 소장님. 저는 최창호 박사님과 같이 유체역학을 공부를 했고 유체역학에서 이제 꽃이라고 한다면 터보기기, 터보 유체기계 네. 그것들을 연구하는 연구소예요. 저희가 한 30년간 터보 차저를 했었고 네. 그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누리호 터보 펌프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도 하시고 예술 쪽에도 조예가 엄청나게 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역사, 그다음에 정치, 문화, 종교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유체역학은 왜 태어날 수밖에 없었나? 그게 이제 막장 드라마. 막장 드라마. 너무 좋네요. 뉴턴과 데카르트의 유체 배틀 밑에 보이십니까? 밑에가 엄청나요. 오늘 출연진들입니다. 출연진들이 엄청납니다. 이상하잖아요. 그 과학자가 있고 철학자가 있으면서 경제학자가 나오는데 저게 다 연결이 돼 있대. 네. 뉴턴은 이제 과학의 우리 대명사, 네. 과학자 선생님 중에 제일 큰 어른. 데카르트는 이제 근대 철학을 열었던 철학의 효시. 이 두 사람이 왜 싸우게 됐는가? 오늘 키워드는 이제 보텍스라는 건데요. 보텍스, 되게 생소한 단어인데 이 그림에 보시면 강물이 흐르고 네. 교각에 부딪혀서 돌아나가면서 소용돌이가 생기죠. 네네. 이제 물이 원운동하는 거. 교각 다리에 부딪혀서 물이 이렇게 회오리 치면서 가는 네네. 저 회전 유동을 보텍스라고 합니다. 보텍스. 한국말로는 이제 소용돌이라고 할 수 있고 소용돌이. 태풍, 회오리 다 보텍스입니다. 이 다빈치가 이제 스케치를 많이 남기는데 대부분이 자연 현상에 대한 스케치를 많이 남깁니다. 특히나 그 현상, 자연 현상 중에 유체 현상이 많아요. 근데 그걸 잠시 좀 생각해 보시면 운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힘을 주면 힘을 준 방향으로 그대로 가죠. 근데 보텍스는 원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네요. 그렇게 네. 원운동을 하는데 잘 보시면 강물 교각을 받친 그 원운동이 꽤 오래 그대로 가요. 저 보텍스, 소용돌이 이게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저것을 둘러싸고 말 그대로 소용돌이에 빠지는 거죠. 소용돌이가 그렇죠? 오늘의 소용돌이를 둘러싼 소용돌이. 그러니까 어떻게 데카르트하고 뉴턴이 소용돌이라는 현상을 두고 싸우게 되는가. 자, 그래서 뉴턴 프린키피아의 서문입니다. 데카르트의 의견과 어긋나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견해를 즐기도록 하라. 전체 움직임은 미세한 물질들이 소용돌이 운동으로 생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매우 건방지다. 이게 선문에 이런 선문이 말을 이렇습니다. 써놨다고요? 시시껄렁한 문제는 그만두도록 하자. 아주 건방진 사람이라고 그러고 가련한 파충류와 다름없는. 되게 욕을 하네. 계속 욕하네. 대놓고 욕하는 거잖아요. 네. 뭐 그냥 까는 정도가 아니죠. 오. 이게 프린키피아 서문입니다. 이게 예전 번역본이었고요. 최근에 나온 이제 번역본은 약간 완화를 했는데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초판은 볼 사람도 없었고 주목도 안 왔기 때문에 뉴턴이 그냥 잠깐 이 책이 참 어렵다. 근데 내가 힘들게 쓴 책이니만큼 묵묵히 끝까지 읽어달라. 그게 초판 서문이고 네. 이제 2판쯤 되면 이제 뉴턴이 유명인사가 돼요. 열혈 뉴턴빠. 뉴턴빠들이 이제 우리 뉴턴 선생님 반대하는 사람들을 까는 거죠. 오. 그게 2판 서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데카르트나 뉴턴 이런 사람이 점잖게 수식으로 증명하면서 서로 싸울 것 같죠? 네. 아니에요. 그래요? 상당히 속이 좁아 보이는 약간 그 문체들이 보이고 네. 저 처음에 데카르트의 의견과 어긋나기 때문에 싫어한다. 네. 그러면은 뉴턴은 데카르트의 의견과 어긋난다. 그렇죠. 데카르트의 이야기가 바로 전체 움직임은 미세한 물질들의 소용돌이 운동으로 생긴다. 거기에 반대해서 만든 게 만유인력. 이 프린키피아라는 것은 데카르트의 소용돌이 이론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 의미에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미적분학이라든지 만유인력, 중력 법칙들이 다 유도됐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남자네요. 뉴턴 형님은 언제나 상남자인 줄 알았는데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제 근대 과학의 시대를 열었던 어떤 서구 과학의 지성사를 알려면 이 슬라이드부터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2011년에 스티브 잡스가 자 우리 애플이라는 회사의 정체성이 뭔가 설명을 해요. 여기서 보면 애플이라는 회사는 테크놀로지하고 리버럴 아츠의 교차점에 있다. 이런 말을 해서 갑자기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리버럴 아츠가 어떤 인문학이다. 네. 이런 식으로 번역이 시작됐죠. 맞아요. 그게 이제 애플도 인문학을 인정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인문학 열풍이 불죠. 과연 리버럴 아츠의 정체가 뭔가? 리버럴 아츠는 요게 이제 자유칠과라고 부르는 건데 네. 중세 대학에서 기초 소양 과목으로 가르치던 7가지 과목을 말합니다. 교양 과목이네요. 네. 문법, 수사학, 논리학, 산술, 기하학, 천문학, 음악. 이걸 과연 인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사실은 보시면 문이과 통합형 인재에다가 예체능까지. 그쵸. 이게 우리가 말하는 르네상스형 인재. 다빈치 같은 사람. 이게 이제 리버럴 아츠죠. 다빈치 이퀄 리버럴 아츠. 그렇죠. 그러면 왜 리버럴이라는 게 되게 자유라는 말이잖아요. 자유라는 말이 왜 붙었을까? 그 이유는 전문 직업 교육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소양이라는 건 폭넓게 다양한 학문들을 두루두루 익혀야 된다는 뜻이죠. 네. 그러면 이때까지 직업 교육의 대표적인 게 법학하고 의학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대학 보면 법대하고 의대는 기초과정, 그러니까 학부 과정을 마쳐야만 갈 수 있는 법학 전문대학원, 의학 전문대학원이죠. 네. 이게 이제 서구 정말. 과학의 전통인 겁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살펴서 어떤 학문에 편중되지 않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네. 자, 그러면 리버럴 아츠가 탄생한 저 대학을 갖다가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독일에 가시면 메세라고 있어요. 메세. 독일의 어떤 도시라 가도 메세라고 있어요. 가보면 그게 박람회장입니다. 독일에서 메세는 미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카톨릭에서 미사를 독일에서 메세라고 부르죠.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일요일마다 카톨릭에서 하는 미사에 사람들이 모이죠. 네네. 그러면 중상공인들이 낫도 팔고 일용품도 팔고 했던 것이죠. 장터가 열립니다. 장 서는 것처럼. 네. 그러면 거기서 정보를 교환하고 새로운 물건들을 갖다가 전시를 하죠. 그래서 박람회장이 메세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식이 보급되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학식 있는 사람들을 초빙하여 네. 학교를 만들겠죠. 네. 그게 이제 대학의 시작인데 그 대학은 우니베르시타스라고 불러요. 영어로 하면 유니언. 네. 노조 같은 겁니다. 조합. 그러니까 자기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네. 처음에는 학생들의 권익을 좀 지켜야 되겠지만 나중에는 학생이 고용주잖아요. 학생이 돈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야, 이 신박한. 그래서 학생이. 교수님들의 이권 단체로 이렇게 했던 것도 우니베르시타스. 그리고 학생들의 권리를 위해서 만든 콜레기움. 이런 식의 조합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미 고용주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잘 이해를 우리가 못하는 게 있는데 수업 거부가 교수님들한테 가장 큰 위협인 거예요. 수업료를 안 내겠다는 거니까 실업자 되는 거죠. 수업 거부는. 그래서 교수 평가라든지 그게 다 서구 대학에서는 굉장히 제가 그걸 어떻게 할 때 했냐면 저 UCLA에 있었는데 UCLA에서 식당이 제일 좋은 데가 학생 식당이에요. 기숙사 식당. 근데 교직원 식당 가면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학생은 학교에 돈을 내고 교수는 학교에서 돈 받아가니까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우니베르시타스가 이렇게 탄생하니까 학문들이 메세를 통해서 많이 되죠. 대학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네. 그 독일에 가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IQ 높은 사람들 모임? 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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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라틴어로 테이블 맞습니다. 둥근 테이블. 우리 항성 박사님 역시 학생들이 모이는 둥근 테이블이 멘사예요.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것은 이제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지식인들이죠. 지식인들이 모이는 테이블이 멘사가 된 거죠. 그러면 독일에서는 멘사가 어떻게 이용되느냐? 학생들이 모이는 테이블이잖아요. 네네. 거기서 학생들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독일 대학에서 멘사라고 들어가면 학생 식당입니다. 도시에 가 메세라고 하면 박람회장이고 네. 대학에 들어가서 멘사라고 적혀 있으면 이건 식당이겠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 갔다고 해서 사진 찍고 왔는데 멘사 식당에서 먹었다 이러면 이제 좀 중세 대학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알고 리버럴 아츠를 안다면 네.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기초 소양 교육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리버럴 아츠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그림 하나. 로마의 바티칸에 가시면 네. 바티칸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인류 역사, 문화, 예술의 모든 총본산 네네, 집합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티칸 박물관이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 돌다 보면 라파엘로의 방이라고 있습니다. 그 방 전체가 라파엘로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네네.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인데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아테네 학당이라는 저 벽화입니다. 동시대 인물이라기보다는 고대 그리스의
다양한 철학자, 과학자, 수학자들을 다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은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 팔계고에 계신 분 저분이 헤라클레이토스. 그다음에 왼쪽에 저분이 뭔가를 받아 적고 있고 그 앞에 네. 소년이 칠판 같은 흙판 같은 데다 뭔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피타고라스입니다. 네, 우리는 피타고라스 이야기하면 항상 피타고라스의 정리, 네. 직각삼각형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그쵸. 그러면 저게 이제 직각삼각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 다가가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직각삼각형은 아니에요. 그 소년이 들고 있던 네, 칠판인 거죠? 지금 피타고라스가 뭔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 자, 저게 뭔가? 아, 저게 지금 그림에 진짜 그려져 있는 네, 거예요? 그리고 있는. 저 그림이 이제 오른쪽에 자세히 그리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오. 제일 위에 로마 숫자가 6, 8, 9, 12가 있죠. 네. 자, 6하고 12는 1대2가 됩니다. 네. 현의 길이가 1대2가 되면 똥똥 이게 뭐냐면 한 옥타브 차이가 나요. 일단 음악적으로는 그래요. 네. 6하고 9, 8하고 12는 2대3이 되거든요. 기타를 쳐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2대3으로 나누면 완전 5도. 완전 5도가 어떤 거냐면은 도에서 솔까지 오. 가 납니다. 그 다음에 6하고 8, 9하고 12. 저는 3대4가 되잖아요. 네. 네. 저는 완전 4도가 됩니다. 완전 4도가 어떤 거냐면은 한 옥타브 위에 도까지가 있고, 그죠? 네. 중간에 솔이 있잖아요. 네. 네. 이 솔에서 한 옥타브 위까지가 완전 4도입니다. 솔라 시도. 그렇죠. 아. 도레미파 솔로 이건 5도고, 그래서 한 옥타브라는 것은 완전 5도 플러스 완전 4도가 되는 거죠. 1대2의 현의 비례해서 6, 9, 8, 12 이런 식으로 비례로 전부 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화성학이 과학이었어. 네. 그러면 솔에서 완전 5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솔, 시, 레, 레가 되죠. 네. 네. 자, 레에서 완전 5도가 되면 레파, 라, 라가 되죠. 라에서 완전 5도 가면 라도, 미, 미가 되죠. 미에서 5도가 오려면 미, 솔, 시, 시가 됩니다. 이렇게 계속 쌓아가면 도레미파, 솔라, 시도가 만들어집니다. 아, 그래서 반복되는구나. 네, 한 옥타브로. 제가 유체역학을 왜 유체역학의 역사를 쓰게 됐냐면은 네. 너무 학교의 수업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네. 제가 이제 음악대학 과목을 많이 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음악대학 과목에서 제일 처음 음악사에서 가르치는 게 피타고라스 음계를 가르칩니다. 피타고라스 음계가 도레미파솔라시도예요. 근데 그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지금 알 수 있듯이 1대2, 2대3, 3대4로 만들어져요. 그걸 쌓아 올라가면 저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다 배우지만 한 번도 이게 수학적 원리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겠죠. 아.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라파엘로는 16세기 화가예요. 네. 르네상스의 화가 라파엘로가 자기보다 2000년 먼저 살았던 고대 그리스 수학자 피타고라스를 바티칸에 어떻게 기록했냐면은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음악의 기본 원리가 되는 음계를 만든 사람으로 그림으로 남긴 겁니다. 이런 게 바로 리버럴 아츠죠. 리버럴 아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그 사진. 그 자체. 야, 그 자체가 와. 이렇게 서양 지성사가 이제 중세가 만들어지는데 네. 이게 어떻게 폭발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퍼지게 되는가? 우리 이제 빅토르 위고의 우리 이제 노틀담의 꼽추라고 알고 있는 원제목이 파리의 노트르담.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1482년의 파리예요. 근데 그 챕터 1 제일 첫 장면이 책이 건물을 죽이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건물은 노트르담 사원을 말합니다. 지금 이 시점 뭐냐면은 빅토르 위고는 19세기 중반 이후의 사람이었어요. 네. 19세기 중반 이후에 우리 노트르담 사원은 폐허로 남아 있어요. 아, 그래요? 당시는 폐허였습니다. 오. 지금 우리 얼마 전에 노트르담 사원 불나가지고 네, 사람들 불났었죠. 울고 네. 재건한다고 그러죠. 아, 네네. 어떻게 천년의 역사가 천년이 맞아. 아니고요. 우리 경복궁 중건될 때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아, 진짜로? 그래도 이 서구 사회에서는 종교가 굉장히 근본이었고 되게 중요한데 네. 왜 이렇게 버려져 있는가? 네. 보니까 그 시점이 바로 책이었다는 거죠. 아, 그리스 로마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네. 네. 그 이야기들이 전래가 안 됐어요.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때 책은 양피지였거든요. 책 한 권에 양이 수백 마리씩 필요했어요. 책 한 권의 가격은 집 한 채 가격. 그러면 대학에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 우리처럼 편하게 보는 게 아니고 겨우 빌려가지고 필사를 해서 본다든지 안 그러면 외워야 된다든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은 굉장히 꽁꽁 묶여서 수도원에 보관되는 귀중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책이 건물을 죽이리라. 1480년의 이 상황은 뭐냐면은 갑자기 책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네. 뭐 때문에? 구텐베르크 인쇄술 때문에. 1450년에 구텐베르크가 처음으로 인쇄를 해서 성경을 만든. 구텐베르크 성경이 나오면서 인쇄술로 책이 많이 편찬되겠죠. 네. 그때 어느 정도냐면 1450년에서 1500년까지 약 50년간 책이 3만 종이 출판됩니다. 현존하에 남아있는 책 15만 권입니다. 그리고 아직 못 찾고 어딘가에 지금 분류가 안 된 것들로 우리가 추정되는 게 55만 권이에요. 단 그 50년 동안. 자, 그러면 가히 책이 건물을 죽이리라. 세상이 뒤바뀐 겁니다. 노트르담 그 이야기를 잘 보시면
종교의 권위가 허물어지는 걸 그리고 있어요. 종교의 권위가 그냥 무너진 게 아니에요. 새로운 지식이 나오면서. 그 이전까지는 수도원에서 꽁꽁 보관된 양피지였다면 지금 사실 보시면 우리 안델과학 같은 유튜버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냐면은 이 SNS라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SNS가 책을 죽이리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1480년에 콰지모도와 에스메랄다가 느꼈던 그 충격. 그게 노트르담 사원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지나가는 어떤 문명에 대한 정확하게 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피타고라스라든지 고대 그리스에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수학자들이 있었겠어요. 네. 근데 그게 아까 양피지에 보관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네. 아까 라파엘로의 그림도 1510년이거든요. 그 이전에 저 책을 직접 본 사람은 많진 않아요.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이 인쇄로 처음 나온 게 1482년입니다. 그 이전까지 양피지로 있었던 거예요. 황성 박사님 잘 알겠지만 프톨레마이오스 네. 고대 네. 천문학자 읽을 때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게 알마게스트, 마게스트가 위대한 뭐 이런 뜻인가 봐요. 알마게스트가 인쇄된 것도 1496년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두 개 다 일본에 있네요. 왜? 여기 있죠? 오사카에서도 기차 타고 4시간을 가야 되는 카나자와 거기서 다시 열차를 타고 시 외곽으로 가서 논밭 가운데 있는 조그만 단과대학입니다. 단과대학이 저런 걸 갖고 있다고요? 사립 단과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사립 단과대학이 9층짜리 도서관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나올 모든 책들의 원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다 찍어온 사진이에요. 산 걸까요? 네, 다 경매로 샀고요. 수십 년간 수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 혁신교육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아서 한국의 그 공학교육 하시는 분들은 많이 방문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인쇄가 됐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어떤 폭풍을 일으킨 거죠. 네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 코페르니쿠스 선생님이 등장합니다. 요거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네, 달력에서 열흘이 삭제된 이 사건이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저기에 보면 왼쪽에 줄리안이라고 돼 있죠. 네네. 저게 율리우스력. 네. 그리고 오른쪽에 그레고리안이 그레고리력 그레고리력. 하면서 4일 다음이 15일이 되는 요 자세한 사항은 이제 안될과학 랩미팅 그 이정모 관장님 편을 보시면은 네. 됩니다. 그런데 그거 이전에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달력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언제 1월을 정했을까? 복잡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우리가 먼저 동양부터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양의 달력 이름에는 숫자가 들어간 게 몇 개 없었어요. 중간에 뭐 세템버, 노벤버, 옥토버 이런 게 이제 숫자가 들어가고 마취라든지 제뉴리 맞아. 사실은 사람- 숫자는 아니었거든요. 네네. 어떤 뜻만 있는 것이지. 네. 자, 그런데 동양에서는 아예 1월, 2월, 3월부터 시작했어요. 네. 자, 그러면 누가 정월이라는 1월 1일을 새해 첫날로 정했을까? 우리가 이제 동양은 음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태양 태음력이고요. 사마천입니다. 사마천. 역사를 쓰신 분, 사기를 사마천. 쓰신. 우리 네. 사마천 선생님 가문이 기록하는 집안이에요. 기록을 한다는 것은 날짜와 시를 기록하는 거죠. 달력을 관장해야 됩니다. 네. 달력을 관장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중요한 이제 사건이 좀 있었어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하루의 시작은 언제죠? 밤 12시. 자. 자. 가장 밤이 긴 그 중간. 자, 그러면 한 해의 시작은 밤이 가장 긴 동지. 여야 되었어요. 원래 그렇죠. 그랬어요. 원래 그래서 우리가 동지가 지나면 팥죽을 먹으면 한 살을 더 먹죠. 네. 그죠. 동지가 원래 한 해의 시작입니다. 떡국을 먹으면서 한 살을 먹는 게 아니라 원래는 원래는- 팥죽을 먹으면서. 네. 그게 지금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자시라는 게 밤중이 하루가 시작되듯이 네. 가장 밤이 긴 동지가 한 해의 시작이 되는 게 맞죠. 네네. 근데 그것을 갖다가 바꾼 사람. 동지가 있는 달을 갖다가 자월이라고 했거든요. 네. 자축인 세 번째 달로 옮긴 사람. 왜 옮겼죠? 옮긴 세 번째 달은 봄에 가깝거든요. 이 음. 봄에 가깝게 만든 사람이 사마천.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한 사람은 한무제. 한무제가 도량형 통일하고 뭐 이런 분이시죠. 네네. 맞아요, 그분이 맞아요. 달력을 딱 통일을 하면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결정을 해요. 그 다음부터 우리 동양의 태양 태음력 쓰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바뀌고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윤달이 들어가죠. 네. 네. 그 윤달이 들어가는 규칙을 갖다가 사마천이 만들거든요. 치운법이라고. 입춘에 가장 가깝게 만든 게 태양 태음력이에요. 그때 입춘이 지나면 이제 농사 준비 시작하는 거죠. 이제 곧 봄이 오니까 이제 봄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정월이 시작이 맞다라고 본 거예요. 그게 사마천입니다. 똑같이 서양에서도 봄에 맞췄어요. 봄에. 부활절도 사실은 음력하고 섞여 있거든요. 네. 네. 충분을 지난 첫 맞아요. 번째 보름이 있는 주의 일요일. 그게 다 같이 태양 태음력이 서로 로마나 우리나 다 섞여 있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다 알고 계셔요. 동서양을 아우르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뉴턴과 데카르트의 유체 배틀입니다. 율리우스력이 되게 정확한 달리긴 하지만 1600년이 쌓이면서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이제 좀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네. 이 열흘을 삭제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쉽지가 않아요.
서로 이권이 많이 달려 있는 거죠. 제 생일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기억해요. 아트물 9 어디 갔어? 뭐 그렇지. 너무하네요 진짜. 받아야 그렇죠. 되는데. RQ9M 교수님 이거 오늘 다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좀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 안 될 거를 이미 시작 전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박승환님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어차피 또 모셔야 되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날짜를 조정해야 되니까 이제 좀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부른 사람이 있어요. 교양청에서. 콤푸투스란만 저번에 들어보셨죠? 네, 네. 달력 계산하는 네, 사람이 콤푸투스. 콤푸투스라고. 원탑이 코페르니쿠스예요. 아, 제일 계산 잘하는 사람.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군요.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교회 소속에 있는 성직자 무리에 있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부활절을 갖다가 제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부활절이 원래 충분에 근접하게 원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충분히 자꾸 이동하고 이동하고 있잖아. 네. 근데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는데 그거? 뭔가 기준점이 안 맞다는 걸 발견해요. 어. 태양의 중심으로 하루를 측정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항성 선생님은 잘 아시겠지만 항성하고 맞추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우리가 공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때 공전을 세차라고 그러죠. 그거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신도 확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일생을 한 30년 동안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견은 조그만 노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주위에 입소문도 좀 타려고 했는데 그때 좀 약간 마상을 입어요. 지구가 움직이는 게 맞을 수도 있다. 지동설이 맞다라고 했을 때 바로 첫 번째 어택을 가한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 성경 원리주의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요소화가 멈추라고 한 것은 태양이지 지구가 아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네. 요소화기에 보면 태양아 너는 어디에 멈추라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성경 자체가 천동설을 말하고 있다라고 그 당시에 마틴 루터는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코페르니쿠스가 살던 곳이 마틴 루터가 있던 신교가 지배하던 곳에 바로 옆에 있었어요. 같은 동네였구나. 조금 이따 제가 지도를 보여줄 텐데 좀 애매한 중간에 상황에 빠집니다. 근데 자기는 또 가톨릭 사제고. 네. 그런데 오히려 이때는 가톨릭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은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가톨릭의 입장에서는 굳이 뭐 천동설, 지동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하루 길이 얼마로 할까? 그거 계산하는 게 좀 중요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이게 좀 재밌는 사진인데 저 뒤에 성당 하나 보이시죠? 네. 저게 이제 폴란드 북쪽 해안에 있는 프롬보르크 성당입니다. 저기서 코페르니쿠스가 30년 동안 계산을 했던 곳이죠. 저기 간 이유가 오른쪽에 보면 저 성당 안에서 2004년에 유해가 발굴돼요. 저 성당에서 평생을 연구했기 때문에 저 성당 어딘가에 묻혀 있다는 것은 이미 수백 년간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유골이 코페르니쿠스인가 알 어떻게 수가 알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2004년에 폴란드 학자들이 저 많은 유골 중에 1500 몇십 년에 죽었던 그 중에 60, 70대로 추정되는 유골을 골라냅니다. 그 중에 딱 한 유골만 그게 해당이 돼요. 자,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인정을 할 수가 없죠. 네. 그 다음에 코페르니쿠스가 사용하던 유물 중에 책이 한 권이 발견됐어요. 그 책에 머리카락 하나가 나옵니다. 아, 진짜? 그럼 그 DNA! 그래서 DNA 분석을 했더니 그 두개골 유골과 그 머리카락 DNA가 일치해요. 우와. 그럼 그걸 또 안심할 수 있느냐? 유럽의 모든 학자들한테 보내서 상호 교차 검증을 해서 이게 혹시나 잘못된 가능성이 없는지를 분석하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2008년에 그게 인정이 돼요. 그래서 2010년에 저기서 장례식을 했고 화면에 우와. 보시는 오른쪽에 저 표지판이 그때 만들어집니다. 아, 태양이 가운데 있고 지동설을 나타내는 그렇죠. 저기 행성이 보면 돈다. 밑에 아래 보면 조그만 유리창 하나 보이죠? 저 네. 지하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 책이 1543년에 출판되는데요. 네. 이때는 코페르니쿠스가 죽고 난 다음이었어요. 마지막 인쇄본에 어떤 수정본을 보고 죽었다고 그래요. 그 뒤에 직후에 이제 출판이 된 책인데요. 네. 사실은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천구의 회전에 관해라고 돼 있지만 원문으로는 레볼루치오니부스. 우리는 이제 레볼루션 하면 혁명이라고 받아들이겠죠. 네. 이 당시는 그냥 회전. 회전. 물리적인 행성의 회전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왔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혁명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태양이 도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천구의 회전에 대해서 지구가 돈다. 그래서 저 레볼루션이라는 단어가 혁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어요. 유체역학은 근처에 가지도 못했는데 근데 정말 근데 재밌네. 너무 재밌어. 그러면 이 코페르니쿠스는 어디서 천문학을 배웠을까? 학교에서 배웠겠죠. 네, 학교에서? 학교인데 의대입니다, 의대.
의대에서 천문학을 배웠. 천문학을. 그 이유는 히포크라테스라는 우리 유명한 의사, 히포크라테스 선서. 네. 음. 의사분이 점성술을 모르면 의사가 될 수 없다. 야. 와. 우리 지금 보면 MBTI 잘 보시죠? 우리 네.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죠. 혈액형으로 성격 보시는 거. 지금은 별자리로 우리 타로점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여기서 네. 나온 겁니다. 사람의 건강과 기륭화복은 전체의 움직임, 나의 별자리가 있고 관계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이게 이론론이라고 합니다. 롤로지 붙으면 되게 논리적인 걸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점성술이라는 게 그렇게 허무맹랑한 것보다는 당시로서는 최신 과학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확률적으로 자신들이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의대에 가면 천문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측을 해야 됐던 거예요. 거기서 이 코페르니쿠스가 처음에 천문학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이때 이 이론론을 나중에 극복한 사람들이 탄생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프라하입니다. 체코. 여기 체코 프라하면 이제 우리 천문학자들은 꼭 가보셔야 됩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프라하 천문대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프라하 천문대는 누가 했냐면 티코 브라헤. 네. 덴마크 분이셨는데 이 프라하에 온 이유는 신앙의 자유도시. 신앙의 자유도시. 신앙의 자유 허용된 도시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루돌프 2세가 네. 천문대를 만들어서 당대 최고의 천문관측, 맨눈 그쵸. 천문관측자 티코 브라헤를 모셔옵니다. 가장 정확한 데이터가 방대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근데 그 방대한 자료 수집한 이곳에 또 한 명의 천재 과학자가 온다. 그 사람이 나오죠. 요하네스 케플러. 그렇죠. 근데 이 케플러가 왔던 시절이 이제 서기 1600년 전후예요. 네. 이때 좀 사건이 좀 많이 불거집니다. 아까 그냥 그 마틴 루터가 했던 종교 개혁 운동이 아니고 이때부터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소위 말해서 의견 통일이 더 필요한 거죠. 네. 그 사상 통제에 들어갑니다. 사상 통제에 들어가는데 이 과학자들이 대차게 까기 시작하거든요. 네. 깐 대상이 하필이면 교황이고 이러니까 교황이 이제 금지를 시키기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인 분이 이제 브루노라는 분. 지오다노 브루노. 예, 저도 브루노 같은 분은 교황을 까면서 그 도구로서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을 또 그러면서 지동설이 그전까지는 그냥 호의적이었다가 불온 사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브루노 그럼에도 때문에. 불구하고 지동설이 그나마 용인되던 곳이 프라하였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 티코 브라헤가 엄청난 자료를 다 모아서 엄청난 데이터를 남겼는데 네. 이 양반이 이제 체면을 중요시하는 그렇죠. 그 연회에 갔다가 포도주를 좀 많이 드시고 오줌을 참으시다가 이제 방광염에 걸려서 그렇죠. 고통스럽게 어떻게 죽었던 그게 도시 전설이던 사망 순간을 기록한 사람은 케플러입니다. 케플러한테 유언을 남겨요. 내 모든 자료를 줄 테니 분석을 좀 총정리를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나온 책이 이겁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